부처장. 네네네. 양두구익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또 어려운 한자 성어 나왔습니다. 네. 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좀 알게 된 사자 성어인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준석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죠. 전 네네. 대표입니다. 8월 10일 날 법원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이게 효력정지를 해야 자기가 다시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3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거기 양두구역이었다. 자기가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국인데 이것을 양곡이라고 하면서 네. 내가 팔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사기쳤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뭐 자기 반성도 일부 이제 나온 거고 결국에 뭐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란 발언이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에게 뭐 충성을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네. 뭐 솔직히 이런 지경까지 오면은 뭐 서로가 이제는 좀 끝났다. 뭐 저는 또 그렇게도 봤어요. 이 기자회견이. 근데 제가 그렇게 간다. 구애 몸짓인가? 아니면은 정말 처절한 구애 몸짓인가?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뭐 이쯤 되면 서로 갈라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가요? 근데 거기 윤석열 대통령을 개국으로 비유한 거면은 사실 갈라섰다고 보는 게 맞는데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이거 심한 표현이죠. 근데 저는 자기가 그렇게 사기를 쳤으면은 국민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하더라고요. 야,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야, 보기 김선달은 저리 가라야, 사실을. 예. 그 어떤 흘린 눈물의 그 사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스크로 그 나오는 눈물을 막는 그. 저는 저거 뭔가 국민한테 자기 불쌍하게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싸움을 이렇게 벌이는데, 그리고 저런 소리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저는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을 한 것을 사기를 치고서 사과를 하고 또 김건희 여사한테 거기 등 떠밀려서 사실은 도이치뱅크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이거 잡혀가게 되게 생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김건희 여사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등 떠민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끼리 크게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좀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 그럼요. 너무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8일 날 취임 100일 지났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뭐 했어요? 뭐 도스태핑 하고 도시표정에 기자들 질문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기자들 질문에 제대로 거기 대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 100일, 야, 이제 우리 참은 만큼 참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꼴 우리 국민들 계속 봐야 됩니까? 이럴 바에야 그만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 집값 잡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기억에 남았어요. 기자회견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집값을 어떻게 잡았는지 집값 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집값 잡았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때 집을 늘리는 정책 썼지 않습니까? 그거 그 후과에 물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불가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거죠. 그거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책으로 주택 정책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종부세 완화시키고 금리를 인하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인들은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했고요. 원래 100일이라는 게 국장님. 이제 애들 100일 잔치하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어나서 100일 동안에 건강하게 잘 자라줬다, 살아남았다, 라는 거를 자축하기 위해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20%대의 국민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 뭐 이거를 조금 스스로 자축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동안 한 것 이거 보면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는 우리는 이제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네. 법인세 인하했잖아요. 그죠? 그 윤석열은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 이 구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대기업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수 줄어듭니다. 세수를 줄어들었으면은 다른 걸 줄여야 되겠죠. 그동안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복지 정책을 했던 것들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것 이상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좋고 저는 우리 국민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마음 편히 술 못 먹었을 거라고 봐요. 야, 저거 좋아하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이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저번 때도 물 난리가 났는데 변희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술 빨았다고 그 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술을 먹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거 하지 말고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 빵에 보는 게 싫으면 빨리 외국으로 토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편히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한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윤석열 굳이 네. 탈핵이니 뭐니 또 우리 국민들 고통스러운 투쟁의 길 또 안 가지 않습니까? 너는 술 먹어서 좋고 우리 국민들은 아스파트 안 나가서 좋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우리 대한민국이 낫게 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네. 자, 뭐 다시 그런 기자회견 때의 그 이준석 전 대표 발언으로 네.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양도구역이라는 뭐 말에 조금 묻히기는 했지만 네.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른바 이제 윤핵관, 네. 예? 뭐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험지 출마를 해라. 네. 진짜 진정한 윤핵관이라면은 그래서 뭐 이 주장에서 이제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권력 투쟁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은 예전보다 더 비판하고 있지만은 비판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윤핵관에게 있는 겁니다. 이준석하고 윤핵관하고 왜 싸워요? 싸우는 게 모습이 꼴불견스럽긴 한데 근데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이거는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과 네. 이준석으로 되는 새로운 보수 세력, 젊은 보수 세력, 네. 신파죠. 보수 세력 거기 신세대파가 서로가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리품을 서로가 챙기겠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 정치는 자신들이 좌지우지하겠다. 네. 해결을 지겠다라는 내부 권력 투쟁이 본질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구세력은 네. 여기 권성동으로 변하는 윤핵관들은 경상도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네. 거기는 국민의힘 딱대기만 꽂아도 다 여기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뭐 국민의 지지와 무관하게 전체 지지와 무관하게 그냥 국회의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되지만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게 되면은 경상도 이 구세력은 살아남아도 수도권으로 비롯한 경상도 외의 국민의힘 정치 세력은 국회의원 되는 게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신세대들, 신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손에 움켜쥐고 구세력을 몰아내야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윤핵관을 공격하는 거고 윤핵관들이 다음 선거에는 험지에 나와서 출마하라고 하는 정치적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구세력은 윤핵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정치의 무대에서 자기들은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밀려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게 윤핵관이고요. 네.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이준석으로 얘기되는 국민의힘 신세대파고요. 이 싸움의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준석의 손을 잡았는데 네. 선거 이후에는
이준석이가 자기 무시하는 거 알죠. 사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볼 때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검찰 출신인 이 권성동으로 얘기되는 윤핵관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휴대폰 문자 공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손을 잡았어. 윤석열이가 나는 거기 권성동이랑 같이 할 거야 라고 메시지로 발언한 겁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몰아내기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은 이제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윤핵관하고 법정 싸움을 통해서 복귀하는 길로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건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의 싸움의 권력투쟁의 거기 내용입니다. 네.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국민의힘 신구세대 세력이 충돌하는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구파, 네, 그렇죠. 손을 잡고 네. 이준석 그 전 대표는 신파를 신파의 힘을 가지고 이제 구파를 몰아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힘의 보수 세력 신구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이 아닙니다. 이게 얘네들이 싸우는 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자. 한국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물가 문제, 일자리 문제, 뭐 이런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게 비 올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난리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시키자. 이런 걸 내걸고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권력 투쟁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 구세대파. 예전에는 박정희 시대 이명박 박근혜로 이루어지는 산업화 시대의 보수 세력이죠. 보수 구파들이 참 이게 밀려나고 이제 그 국민의힘도 거기 대한민국의 발전 속에서 새롭게 교육받은 신세대파가 이준석을 말하는 신세대파가 국민의힘의 정치의 주도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야 근데 이게 쉽게 이게 이준석이 여기 윤핵관들보다 거기 낫다라고 이게 쉽게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은 사실 보수 정치의 세대 교체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거기 박근혜 퀴즈로 이게 나와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을 저는 변화시킬 거다. 최소한 독재 세력의 후신과 같은 국민의힘을 여기 면모를 일신시킬 거라는 기대는 가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이 드러났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거기 비판하는 중심 세력이 20, 30대 한국 남성 계층이었습니다. 이 세대들이었죠. 이 세대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 주자로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준석 대표가 정치 노선을 정립했으면 좋았을 텐데 20, 30대 한국 남성들이 삶의 고통의 원인이 한국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삶이 불안정성의 원인을 한국 여성으로 타겟을 놓고 거기서 대립하는 형태로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라는 한국 20, 30대 남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한국 사회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분배 구조가 왜곡돼서 20, 30대 사람들이 여전히 적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가 적어서 미래의 불투명성 때문에 투잡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사회의 분배 구조를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이거 한국 사회가 20, 30대에게 삶의 고통이 여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잡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혐오를 바탕으로 그 대선 전략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좀 지저분한 카드를 쓴 거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별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치를 삼고 있는 뭐 공정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도 그거는 그 혐오를 기반으로 한 뭐 갈라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 국민들, 특히 한국의 20, 30대 남성들에게 뭐 실망을 준 거는 조국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이 주자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편법? 이거 제가 볼 땐 주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과거의 관례였다. 물론 여기서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실망을 줬던 것은 좀 분명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잘못된 언론 플레이의 그 희생으로 어찌됐건 그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20, 30대는 이제 그렇게 봤죠. 물론 조국을 지지하시는 세력은 조국으로 되는 민주당의 이 정권, 이 정치 세력들이 그래도 박근혜나 이명박 세로 얘기되는 국민의힘의 정치보단 나은 정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지금 세대들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교육 수준은 7, 80% 이상이 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시켰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족했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요구,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굶는 세대가 아니죠.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면 이 발전한 만큼의 혜택이 20, 30대 세대까지도 충분히 그 물줄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20, 30대 세대들은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불만들을 우리 세대 전체에게 지금 한국 사회에 책임지고 있는 앞선 세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여성으로 돌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문제 제기 자체는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냐?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잘 사는 나라가 나왔으면 양질의 일자리로 늘어나야 됩니다.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만 높은 수준의 봉급, 적은 노동시간에 높은 수준의 봉급받는 것들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이러한 조건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을 책임지는 세대들은 대기업의 이 독점적 이익들을 제대로 국가의 이익으로 환수를 해서 국민 일반으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능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서 개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망은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도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20, 30대 세대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부분을 저희는 깊이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정치 노선은 한국의 문제를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의 정치 술책에 영합하고 그쪽에 부합하는 정치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굉장히 그 거대한 얘기, 철학에 관련된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찌됐건 한국의 정치가 새롭게 짜여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그 이준석이 지금 지향하는 정치적인 노선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이제 판단이 되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래간만에 그 중앙 뉴스, 뭐 중앙 정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해봤지만 이제 최근 윤석열 정부의 100일, 또 100일을 맞이해서 뭐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 요 내용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